한 번에 듣는 칭기즈칸의 이야기, 평범한 가장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칭기즈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요새 저도 들었는데 몽골로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몽골이 우리나라랑 꽤 가깝긴 하죠. 그리고 몽골 분들이 은근히 또 우리나라 말을 잘한다고 들어가지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약간 자연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새 해외여행을 몽골로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드넓은 초원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몽골 하면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위인 칭기즈칸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사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몽골 제국의 칭기즈칸은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상징적인 존재이고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칭기즈칸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알아가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게 이 위대한 정복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칭기즈칸은 한 20살 이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살다가 그냥 청년에 불과했다가 갑자기 20살 때 이후부터 위대한 정복자의 테크트리, 즉 정복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0이 될 때쯤에는 거대한 몽골 제국을 완성해냈어요. 그러니까 20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정말 달랐던 분입니다. 자, 칭기즈칸이 태어난 거는 1162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요. 칭기즈칸, 이거는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칭기즈칸은 아니고 이름은 태무진입니다. 신기하죠? 자, 그러면 왜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냐면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칭호의 이름이에요. 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왕, 이런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칭기즈칸을 해석하면은 두려움이 없고 용감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편의상 태무진이라는 이름 대신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도록 할게요. 때는 1162년, 칭기즈칸은 드넓은 몽골 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몽골을 한번 보시면요. 워낙에 평야가 넓게 뻗어 있었기 때문에 몇몇 부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1162년이면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가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고려라는 하나의 나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몽골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칭기즈칸도 어느 한 부족의 정말 평범한 구성원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건이 생기죠. 때는 1178년, 이분이 16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칭기즈칸의 부족으로 또 다른 몽골 부족이 공격을 해왔어요. 정말 다행히도 칭기즈칸은 목숨을 건졌는데요. 문제는 칭기즈칸의 아내 부르테라는 사람이 또 다른 부족에게 잡혀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칭기즈칸은 자신의 와이프를 유기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되게 독특한 사건까지는 아니에요. 아내를 도둑맞는 거. 당시 몽골 사회에서는 이런 사건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아내를 이렇게 유괴를 당하더라도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 그냥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포기하자. 이런 것도 사실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의 정서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아내를 구하러 가야겠지만 당시에는 워낙 이런 일들이 많아서 안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칭기즈칸은 달랐어요. 내 아내 부르테를 구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이 칭기즈칸이 위대한 정복자의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이후 그는 평소 양아버지처럼 따르던 다른 부족에게 넘어가서 군사를 한번 지원받은 다음에 자신의 아내를 유괴해간 그 메르키트족이라고 있거든요. 이 메르키트족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알고 보니 칭기즈칸은 정말 위대한 싸움꾼이었고요. 리더십이 충만한 천상 리더였죠. 그래서 아내 부르테를 성공적으로 구출하고 이때 수많은 몽골 부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한번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바로 칭기즈칸이 어떤 왕이 됐냐? 요거는 아니에요.
그냥 소수의 우두머리가 됐고 조금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칭기즈칸은 큰형님 옹칸이라고 하는 어떤 좀 더 큰 부족의 리더, 큰형님 밑에서 약간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한 30대 후반까지 살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 옹칸이라는 사람에게 후계자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옹칸이 거느리고 있던 엄청나게 큰 부족, 물론 여기에는 칭기즈칸도 속해 있었지만 이 후계자를 누가 해야 할지 아직은 못 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칭기즈칸이 당연히 옹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옹칸은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기즈칸이 이 옹칸의 마음을 한번 떠보려고 제안을 하나 해요. 형님, 형님의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킵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후계자를 인정해 주세요 옹칸님, 이거를 이제 돌려서 말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옹칸이 버럭하고 화를 냅니다. 아니 내 딸을 너 같은 평민의 아들과 결혼시킬 수 없다, 나가! 약간 이렇게 윽박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죠. 평소 믿고 따랐던 옹칸이 결혼 이야기 나오니까 저렇게 화를 내고 칭기즈칸을 막 무섭게 쫓아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옹칸은 더 나가서 칭기즈칸을 아예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칭기즈칸은 그 계략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요. 나중에 군사를 모아가지고 옹칸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칭기즈칸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동시에 몽골 부족을 완전히 통일하고요. 하나의 몽골 제국,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년 걸렸습니다. 아내 되찾아오고 큰형님이랑 전쟁하고 몽골을 통일하는 데까지. 하지만 이때부터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거대한 몽골 제국의 크기가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때는 1200년경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에 손님이 한 명 찾아왔어요. 그 손님의 정체는 이웃나라 금나라의 사신이었죠. 금나라는 여진족입니다. 주르첸이라고도 하고요. 자, 금나라의 사신이 말을 해요. 야, 네가 칭기즈칸이구나. 그래, 축하는 한다. 몽골 제국 통일해서 축하는 하는데 앞으로 우리 금나라한테 조공도 하고 머리도 숙이고 그렇게 해. 알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칭기즈칸을 향한 엄청난 도발이었죠. 그는 어떤 반응을 했냐면 침을 뱉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바로 부족회의를 소집하고는 이 금나라를 총공격하기로 결정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칭기즈칸의 군대가 갖고 있는 좀 특이한 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몽골의 군대. 사실 몽골의 군대는 굉장히 특이한 군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몽골의 군대는 오로지 기병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기병이라 하면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전쟁에서 보면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약간 보병, 그러니까 걸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하지만 몽골 제국의 군대는 오로지 기병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전투를 비교하자면 몽골 군대는 탱크로만 이루어진 군대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몽골군의 특징은 보급부대라는 것도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군대는 특히 중세 시대의 군대는 보급로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병사들의 식량을 들고 다녔어야 하니까. 근데 몽골군은요, 아예 식량 자체를 들고 다니질 않았어요. 그냥 가는 길에 사냥을 한다거나 약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고 다니던 예비 말 중에 하나를 잡아먹는다거나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별다른 보급이 필요하지 않아서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서해 번쩍 동해 번쩍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칭기즈칸의 금나라 공격은 대성공을 해요. 금나라는 수도를 빼앗기기도 했고 몽골 제국에 복종한다는 뜻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금나라가 말을 바꿔가지고 1230년대까지 몽골 제국과 아주 기나긴 싸움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금나라가 몽골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이렇게 금나라는 어느 정도 제압하고 나서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은 이슬람 제국을 만나게 돼요. 특히 호라즘 제국이라고 해서 당시 동쪽에 있었던 이슬람 제국들 중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세다는 나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칭기즈칸이 어떤 평화의 뜻으로 먼저 호라즘 제국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상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들을 실어서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호라즘 제국에
한 지방 도시의 총독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몽골 제국의 사신들과 상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빼앗아 버립니다. 정말 선을 넘어버렸죠. 그래서 칭기즈칸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절단을 호라즘 제국의 지도자 술탄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 술탄이 뭐라고 하냐면 뭐 어쩌라고 내 맘이야 라고 하면서 몽골에서 온 사절단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칭기즈칸이 거의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이였는데 나를 또 분노에 들끓게 하는구나 라면서 다시 말에 오르고요. 칭기즈칸은 이슬람 제국을 정복하기 위한 원정길에 나섭니다. 결과는 칭기즈칸의 별명으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과거 칭기즈칸의 별명은요, 무슬림의 재앙이었어요. 그만큼 칭기즈칸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이 이슬람 도시들을 다 멸망시키고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칭기즈칸이 먼저 공격했다기보다 먼저 도발을 하니까 그 도발에 응해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칭기즈칸은 이슬람 제국까지 공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칭기즈칸의 나이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60이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칭기즈칸의 후계자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에게는 총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주치, 둘째 아들 차가타이, 셋째 아들 오고타이, 넷째 아들 툴루이,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칭기즈칸은 4명의 아들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 누가 나의 뒤를 잇겠느냐? 누군가 나의 뒤를 잇는다면 나머지 동생들이 그 위대한 지도자를 잘 돌봐주어야 한다. 라고 약간 첫째 아들에게 후계자를 물려주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물론 당시 몽골 사회는 무조건 장남이라고 해서 지도자 자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칭기즈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장남, 이 주치로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꺼내는 즉시 형을 질투하던 둘째, 차가타이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첫째 형님, 주치는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 저는 배다른 형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치라는 이 첫째 아들이 출생의 비밀이 있기는 해요. 왜 아까 초반부에 이 칭기즈칸의 부인 부르테가 납치를 당했었다, 유괴를 당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납치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어제 납치당해서 오늘 구출하고 이게 아니라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내 부르테가 주치를 낳은 거는 맞는데 이 주치의 아버지가 사실은 칭기즈칸이 아니라 당시 유괴를 하고 있었던 어떤 다른 부족의 남자가 아닐까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동생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 자리를 배다른 형에게 빼앗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랑 첫째랑 멱살을 잡고 싸우기까지 해요. 아버지가 물론 말리긴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째 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좋습니다. 저도 지도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첫째 형도 지도자 시키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는 셋째 오고타이를 우리 지도자로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셋째가 칭기즈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를 하게 됩니다. 칭기즈칸이 참 나라는 잘 다스렸는데 역시 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네요. 둘째가 좀 많이 막 나가는 감이 있습니다. 자, 이후 10여 년 정도가 흘러서 칭기즈칸은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때도 칭기즈칸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다가 말 위에 떨어지는 사고를 겪어서 그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칭기즈칸이 사망했을 당시 그의 제국을 보면요,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몽골 제국보다는 살짝 작은 사이즈예요. 하지만 이미 그의 시대 때부터 정말 넓은 대제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칭기즈칸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끝! 오늘은 여러분과 칭기즈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장 신기했던 점은 역시 20살까지는 평범하게 살다가 아내를 위한 사랑의 힘으로 위대한 정복자의 길을 걷게 된 그 스토리가 가장 재밌네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항상 뿌듯합니다. 제가 계속 읽고 있고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재밌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